있는 대상자 중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임용권자에게 3배수를 추려서 주면 되잖아요. 임용권자한테 주는 것은 그 승진 서열 명부 서열 자체라고 자체를 합니다. 주고 그러면 임용공자가 거기 그러면 서열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내림차 예, 순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상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사를 하겠네요. 그거는 그 인사권자가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칙에 3배수 이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까지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보시고 이제 운영지원팀장에게 알려줍니다. 운영지원팀장 오셨습니까? 네. 운영지원팀장께 그 위원장이 그 아래에 있는 서열 아래에 있는 사람 임명하겠다고 얘기한 일이 있어요? 크게 답하세요. 네, 그 임용권자께서 그 명단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3배수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승진됐다는 겁니까? 사무총장 답해 보세요. 3배수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을 위원장이 저는 그 리스트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사인을 받아서 바로 가져갔기 때문에. 아니 지금 사무처장 되신 지 이제 꽤 됐잖아요. 사무총장님 저 여기 승진 원칙이라고 돼 있고 세칙에 세칙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세칙을 아니죠. 지켜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가 3배수 이내에 있겠네요. 지키셨으면. 그거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으면은 이건 절차를 안 지킨 인사네요. 인사권 남용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서열 명부 자체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아니 그 서열 명부를 모르셔도 돼요. 세칙에 있는 승진 원칙은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결정한다. 이거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승진하신 우리 김정한 부속실장 등은 그 3배수 이내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맞죠? 그거 이외에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이거는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운영팀장님, 네. 위원장께서 혹시라도 네. 자, 이 3배수 이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 3배수 안에 안 들은 사람을 내가 승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가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없었죠? 네,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결정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그 서열을 쭉 보셨어요? 아니면 그건 못 보게 돼 있고 그냥 올리기만 합니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 서열을 네, 3배수에 대해서도 보고 드렸어요. 네,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하시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한 사람만 찍어서 얘기할게요. 김정한 실장 같은 경우에 3배수 안에 들었던 인물입니까?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3배수 안에 들었습니까? 규정 관리 얘기하지 마시고 세칙에 맞게 3배수 안에 들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자, 같습니다. 달리 여쭙겠습니다. 3배수 안에 안 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께서는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될 책임이 있겠죠? 인사 세칙이 뭘 확인하는 것입니다. 승진 대상자 3배수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거는 인사 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시라고요. 세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시고 세칙대로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알려주세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팀장은 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고 이 3배수 안에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아니 리스트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답을 달라는데 그건 또 인사 문제라서 얘기할 수 없고 그럼 국회는 뭘 감시 감독합니까? 들어가십시오. 판단컨대 3배수 이내에 안 들었던 직원이 승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3배수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사람, 승진 대상이 돼야 되는 세칙에 따라서 인사 세칙에 따라서 승진 대상이 돼야 됐던 어떤 분께서 누굴지 모르겠지만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세칙을 위반한 인사권 남용이고 직권 남용인 거예요. 규칙이 명백하잖아요. 규칙대로 해야죠. 3배수 이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임용공자가 결정하라는데 여기에 무슨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켜야죠. 우리 김준희 위원장님, 가셨죠? 직원들 중에 누군가는 불이익 받은 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성실히 답해 주십시오. 자, 우리 유튜브 구글 코리아 대표님, 만약에 한국 국회가 유튜브에 게시된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구글 본사는 지킵니까? 지금도 그 특정 법률 등에 의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영상들은 저희가 삭제를 그렇죠. 하고 있어서 네, 아까 지킬 한국 것입니다. 법률을 존중하고 그 전문가들이 그걸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법이 없다 하더라도 구글 자체 기준에 따라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유해 콘텐츠들은 삭제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다. 심하면은 계정 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반감과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콘텐츠들도 해당되는 거죠. 예, 특정 개인이나 단체, 집단에 대한 혐오 콘텐츠도 저희가 삭제하기 때문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거기 공개되어 있는 기준에 국적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콘텐츠도 삭제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유해 매체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중국 간첩 99명을 선관위 연수원에서 계엄군이 계엄 당일에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이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게시물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왜 중국 간첩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맥락을. 자, 여기 나오는 미군 정보 소식통, 사안의 정통한 미군 소식통, 특히 사이판에서 접촉한 정보 소식통, 누군지 실체가 불분명한데 이 기사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그 취재원이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거 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캡틴 코리아로 불리는 사람. 극우 집회에 등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구속됐어요. 이 사람 미 군인인 적도 없고요. 미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대표님도 아시죠? 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유해 콘텐츠의 어떤 대표격이 되고 있는 콘텐츠를 보고 계신 거예요. 신문 형태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관련된 기사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며칠에 걸쳐서 주한미군에서 아니라고 입장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선관위에서도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는 미 국방부에서까지 발표를 해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 부정선거 간첩단이에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이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중국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든 법원의 결정이든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숴라 깨부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신다고요? 모르셔도 이렇게 신고를 해드리니까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국가를 혐오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민주적 절차를 훼손케 하는 콘텐츠예요. 다음이요.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반중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사진이 게재돼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중국 기자들과 극비 회동을 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 2분 더 드리세요. 이날 행사에는 20명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왔으며 대부분 중국 기자들, 중국 기자 꼴랑 3명, 미주, 유럽, 일본 기자가 제일 많았고요. 이걸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일련의 기사의 흐름을 보면 일관되게 중국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허위 조작 정보고요. 이걸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플랫폼에 돌아다니게 놔둔다고요?
그게 미국 기업의 정신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세요. 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음이요. 하겠습니다. 네. 이런 유해 컨텐츠에 대해서 공신력을 주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부터가 그래요.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그냥 보신 걸로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금 전에 보신 그 기사를 인용한 거예요. 다음 PPT 주세요. 심지어는 여당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중국계 기자 중심의 외신 비밀 회동,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신력을 막 부여하고 있어요.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민호라는 사람 넘겨주세요. 스카이데일리 이 대표이사는 조민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난 11개월 동안 남북 하나 재단이라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공기관의 이사장을 맡았어요. 불법 겸직 기간이 11개월에 달합니다. 다음이요. 이 사람이 그 하나재단이라는 곳에서 한 발언들이에요. 예전에는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고 3일 만에 일했다. 하나재단 직원한테 조민호라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왕절개에 대해서 애를 박스에서 꺼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여성 비하합니다. 남자만 오면 자리를 깔고. 이게 언론사 대표가, 공기관장이 할 소리입니까? 탈북민 대상으로 바퀴벌레라고 하고, 압둘라, 나카무라, 조롱,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서 쌍욕을 합니다. 비하 발언을 해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해임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이런 무모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작성자가 꼭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나와 상대했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요. 목숨을 걸어야 된답니다. 우리 대표님께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UDT로 계엄령 다시 하자. 아니 이거 안 주면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끝내. 1분 더 줘서 끝내요. 검토팀의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야 되겠죠. 네. 다음 거 주세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공기관이고 헌법기관들입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처부수자. 이거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유해 컨텐츠가 버젓이 돌아다녀요. 이것도 심의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주신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검토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